자, 지금부터 고전 공부의 시작. 거의 저는 0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모든 고전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 시조를 한 100여 편 정도, 100편 정도의 시조들을 먼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시조가 짧습니다. 석 줄밖에 안 되는 길이에 짧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법들과 표현이 나옵니다. 다양한 표현이 나오고, 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랜 동안 거의 한 500년 동안 쓰여졌던 것이 시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지간한 사상,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조가 여러분들 고전을 공부할 때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무조건 시조부터 출발해서 여기 어느 정도 숙지가 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면 좀 쉬워질 겁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게 시조 공부의 0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딱 이유가요. 시조 자체,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자, 밑바탕으로 그 시조를 해석할 때 어떤 단계적인 순서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요거보다 먼저 앞 단계로서 고어 읽기에 대한 것, 고어 읽기, 그 방법은 별도의 강의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아직 읽는 것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요걸 좀 한 번 더 봐주시고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단계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실질적인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두 번째 단계 시조 해석할 때 첫 번째 작가를 확인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0단계라고 한다면 작가를 확인하십니다. 자, 고시조는 작품의 제목은 없습니다. 없고 작가는 알려져 있는 상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제목은 시조를 여러 번 묶어놓은 연시조의 경우에는 있습니다만 작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자, 요걸 가지고서 대략적인 주제를 힌트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시조를 봤더니 작가가 있더라. 작가가 있는 경우에는 평시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시조의 형태, 정형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작가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고요. 작가가 누군지 모른다 할 때가 이때가 사설시조예요.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작가가 누군지 알 때와 모를 때 주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표현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평시조 남성이다 그러면요 요거는요 양반 사대부의 이고 요게 주로 그러니까 시조는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불리는 노래이기는 하나 주로 이 양반 사대부들이 조선 전기 때 뭐 후계가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전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많이 보여주는 게 이 남성들의 작품입니다. 반면에 사소시조는요, 이게 이제 길어지는 거죠. 이 평시 형태가 길어지는 것으로서 이거는 조선 후기의 가치관들을 많이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 여성들은요, 이 양반 사대부들과 함께 이게 이제 시조는 술자리 같은 데서 혹은 그 자연을 즐기면서 같이 불렀던 노래 같은 거여가지고 이거는 그 양반 술자리에 함께했던 기생들한테 전파가 됩니다. 같이 이제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작가층이 이렇게 여성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평민들에게 중인이나 평민들로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이 양반 사대부들은 한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학문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그런 유교적 가치관과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유교적인 가치관과 자연을 읊는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떤 꽃을 보고 멋지다 예쁘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관념적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어떤 좋은 가치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게 이 양반 사대부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기생들은요 여자다 보니까 여자들 작품이요 요거는 그냥 사랑과 관련되는 얘기가 주로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만나고 이별하고 외롭고 누군가 또 보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말 사용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주로 한문 공부를 했고 그것이 그 과거 시험을 위한 거다 보니까 평소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몸에 배어있는 상태라면 여자들은 그런 거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이거보다도 더욱더 그 꺼리낌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생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냈고 그 다음에 이게 조선 후기 임진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 4대 분행, 이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다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임진란 이후에 양반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이때 당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양반 사회,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풍자, 비판과요. 그것을 다양한 열거, 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웃음입니다. 자, 이런 걸 중심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건, 자, 시조를 딱 보고서요. 작가가 나타나 있다면, 그 작가가 나타나 있다면 이름을 딱 보고 남자냐 여자냐를 생각해 보시고요. 뭐 여성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조의 작가로서 볼 수 있는 게 여성 화자로 볼 수 있는 게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황진이. 아마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홍랑, 홍시성을 가진 낭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개랑이라는 사람, 이렇게 한 세 사람 정도가 주로 이제 나오게 될 거라서 그냥 여성은 요 세 사람 정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거의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작가층이 양반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니까 작가를 봤더니 양반이야. 근데 보니까 누군가하고 뭐 님이라고 나오면서 누구랑 헤어졌다. 이별을 해서 슬퍼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요. 요 기생들이 쓴 어떤 그리움의 대상은 그야말로 남자입니다. 그러나 이 양반 사대부들이 거의 여자 생각하면서 쓴 시들은 거의 우리 교과서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쓴 건데 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임금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연군지정,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 진짜 뭐 요즘 얘기하는 무슨 변태 이런 게 아니고요. 임금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여성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쓴 건데 이별, 그리움 이런 게 나오면 대상이 임금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일단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주제를 어느 정도 갈라놓고 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설시조라면 사설시조, 즉 길이도 길어지고요. 길이도 이런 평시조보다 길어지고 작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혹시 뭐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있는지 그건 꼭 아니더라도 그 자기의 삶의 모습을 좀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먼저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시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장을 먼저 보고 나머지를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시조는 사음보 이렇게 요게 초장, 중장, 종장. 현대시라면 일행, 이행, 삼행이라고 해야 될 걸 시조에서는 장이라고 해서 초장, 된장, 고추장 아니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3장.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끔 장난으로 쌈장 그렇게 얘기하죠. 네,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자, 여기는 글자 수가 고정되어 있는데 감탄사가 주로 이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디? 자, 여기 이 부분. 종장의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여기가 주로
정서, 감정하고요. 태도가 주로 드러나요. 화자의 정서 태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먼저 봐서 보통 시조에서는요. 문제 나오는 게 밑줄 그은 곳 혹은 위시와 주제가 같은 거, 정서 태도가 같은 거 찾아라, 표현법 같은 거 찾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나오면 여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주제가 같은 거 찾아라. 그럼 정서 태도가 같은 거. 그리고 나서 앞에 여기에서 이게 시적 상황, 화자의 태도, 처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요게 합쳐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조를 볼 때 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 설명해 준 것처럼 혹은 자습서 보는 것처럼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어진 걸 가지고 자, 밑단계 여기를 먼저 보고 감정 찾고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됐을까? 해서 주제를 먼저 정리하시는 연습. 그래서 내용 파악을 먼저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표현법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요. 자, 요렇게 봐주시고요. 작가를 보고 주제를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주제를 종장을 보고 정서 태도, 감정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가지고서 주제를 파악해라.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표현법은 있지 않은가? 학교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주는 표현법. 자, 이 표현법 부분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현대시까지 고려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표현법은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면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 별도 표현법이라든가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개념이나 표현법 정리하는 그런 코너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서 나중에는 시조에 내가 어느 시조에 무슨 표현법이 사용됐다가 아니라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무슨 표현법이 뭐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해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조 자체에 어떤 고사가 관련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별도의 공부가 없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학교에서는 이거는 언급해 줄 수 있게 학교에서 미리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거는 출제 요소로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연결시켜 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걸 알아야만 작품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좀 무조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자, 고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훈민정음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올려놓은 고어 읽기를 통해서 현대어로 가능한 한 고쳐놓고 읽기. 현대어로 읽기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읽은 것, 읽기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해주시느냐면 거기에 덧붙여서요. 한자어가 나오면 이 한자어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자를 총동원해서 의미를 추측해 보세요. 그리고 단어라든가 한자라든가 모르는 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100번을 쳐다봐도 모르는 건 계속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조 해석할 때 아는 말 가지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아는 말만 가지고 해석을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요. 자, 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화의 월백하고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한자어도 있고 해서 내용 파악하기 좀 어려운 이것도 많고요. 그래서 공부할 거리들도 제법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요 실제 적용은 이화의 월백하고 요걸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해석할 때요. 첫 번째 뭘 해주라고요? 읽기랑 관련되는 걸 해줍니다. 읽기. 자, 고에서 아래 아 나오면 아로 바꿔주라고 그랬죠. 이화에 월백.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그렇죠.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재 일지춘심을 이게 또 뭔 소리일까요? 자귀야 알야마는 혹은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예, 역시 하여 예, 잠 못 들어 하노라. 거의 뭐 요 반치음이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읽을 때 아래아 조심해서 다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디 요거 이제 많이 해보던 건데 이 중에서 아는 말. 자, 첫 번째 종장을 가지고 얘기를 읽고요. 이렇게 읽기 먼저 해주시고 종장을 바탕으로 해서 정서태도 찾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가지고 처지 상황을 생각해 주시는데 일단 한자어 나온 모르는 거 싹 없애고 아는 것만 갖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첫 번째 초장에서 모르는 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 영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얘기했던 거 싹 지우겠습니다. 예, 이와 모르겠답니다. 월백이요? 모른답니다. 은하니요? 무슨 말이랍니까? 삼경이요? 미치겠습니다. 네. 일제춘신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자규 알리가 없고요. 아랴마는도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벌써 두 줄 날라갑니다. 이런데 시조를 해석하라고요? 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예, 여기도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정도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잠 못 들어 하노라. 잠 못 하나 더 생각할 건요. 옛날에는 받침을 뒤로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하노라. 자, 그럼 뭘 할 수 있죠? 잠을 못 자겠대요. 자, 여러분 어떨 때 잠을 못 잘까요? 어떨 때 잠을 못 잘까요? 게임하느라고요? 유튜브 보시느라고요? 아, 그건 요즘 얘기고 보통 옛날에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 사람들이 못 자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네, 어떤 경우요? 예, 맞습니다. 걱정이 많을 때 우리는 잠을 자기 힘들겠죠. 걱정이 많을 때. 자,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구나. 그러면 걱정돼요. 걱정이 많아요.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앞에요. 우리 다정하다 이런 말 쓰죠? 예. 다정한 것도 병인 것 같아서. 예. 근데 이것도 모르겠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모르겠다고 지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왜 걱정을 많이 할까? 뭐 때문에 잠을 못 잘까? 자,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싹 지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는지요? 자, 보십시다. 이화의 월백하고, 자, 이화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친구 그래요. 이화여대요. 예, 맞습니다. 이화여대.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중에 아는 한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는 한자. 어떤 거요? 네. 화자는 알 것 같아요. 무슨 화자인가요? 꽃 화자예요. 꽃. 그 다음에 월백. 진짜로 모르시나요? 월이 무슨 월이에요? 월. 예, 달이죠. 백은요? 일백백이요? 일백백은요. 이게 붙었을 때 일백백이고, 예, 흰 백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달인데 어떤 달인가요? 흰 달이에요. 은한이요? 뭐 한자 아는 친구는 이게 은색이다 뭐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이거 한강할 때 한자네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요. 예, 은한 지금 쓴 말 아니에요. 모른다 칩시다. 석삼자는 알겠는데 삼경은 뭘까요? 모릅니다. 근데 그럼 앞에 두 개만 갖고 생각해 볼까요?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 달이 밝은 밤이에요. 근데 꽃은 언제 피나요? 네, 봄에 피죠. 그럼 이 두 군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봄이에요. 봄의 달밤입니다. 달 밝은 밤이에요. 고전은 뭐를 해주시냐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무슨 꽃이 피어 있네요. 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밝아요. 비추고 있어요. 근데 화자는 잠이 안 와서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봄에 어느 달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럼 적어도 이제 막연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일지춘심, 아는 한자 얘기해 볼 거. 예, 한일자 알고요. 그 다음에요. 봄춘자. 예, 여기 봄이라는 거 연결이 되네요. 봄이라는 거. 봄의 마음이에요. 봄의 마음. 봄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봄이 된 마음, 봄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떤 마음, 싱숭생숭한 마음. 우리 왜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할 때 춘자도 봄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뭐 이러다가 봄이 돼가지고 주변이 좀 이렇게 화사해지고 이러면서 마음이 뭔가 좀 싱숭생숭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한다. 정이 많은 것도, 그러니까 뭔가 신경 쓸 일이 많은 것도 병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잠을 못 들어 한다. 그러니까 오늘 봄밤에 뭔가 이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잡니다 라고 하는 시예요. 자, 이렇게만 찾아내도 이 사람 걱정이 많다. 봄에 한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많다. 이런 정도 찾아낼 수 있겠죠. 교과서적인 주제로는 봄밤에 애상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말들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아, 봄밤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었지. 그 다음에 애상이요. 예, 슬프다란 뜻입니다. 어떤 슬프다, 쓸쓸하다, 슬프다. 잠을 못 잘 정도, 뭐 잠을 못 잔다, 쓸쓸하다. 이런 정도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들 시어의 의미들 플러스 해주면서 정말 필요한 이 작품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요거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은 앞부분에 이론적인 걸 좀 얘기해서 약간 길어졌어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그럼 이화는요, 백꽃입니다. 백꽃에 하얀 그 나무에 백꽃이 피어 있고 하얀 꽃이 피어 있고 뭐 그러니까 봄에 그 저기 뭡니까 그 벚꽃 같은 거 이런 거 피어 있는 것처럼 화사하게 하얗게 피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밝은 요런 밤에 은하는 은하수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부 흰색이죠. 그리고 한밤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봄이고 밤이고 그 다음에 달이 밝은데 여기가 흰색을 중심으로 해서 저 시각적인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하수까지요. 자, 삼경은요. 여러분들 이제 고전에서 삼경이라는 글자, 이 말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어휘로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삼경은 옛날에 시간을 나눌 때 1경서부터 12경, 12로 나눴어요. 2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삼경은 12로 나눈 것 중에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하고 다른 건 옛날에 저녁 7시서부터가 1경이에요. 그러니까 삼경은 7시서부터 9시, 9시서부터 11시, 삼경은 밤 11시에서 1시를 말합니다. 밤 11시에서 1시. 옛날에 밤 11시에서 1시는 여러분들 한참 지금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겠으나 게임한다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시간이나 이때는 이 시간이면 거의 잠잘 시간이에요. 그 아주 늦은 시간, 한밤중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초장은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백색의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국어를 통해서 시각적 심상으로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 자, 일치 이게 가지지자에서 한 가지 봄의 마음. 이게 이제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마음, 뭔가 싱숭생숭한 마음이 듭니다. 화자에게 이존년이라는 사람이 4대부예요. 왜 그런지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여기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경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냥 봄에 그런 생숭한데 자규는요. 요거는 새입니다. 선생님들 요거 가르치게 되면서 알았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새인지도 잘 모르고요. 오디라고 하는 몸집이 자그마한 새라는데요. 오디새라고 하는데요. 그 오디라는 새가 선생님 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따는데 어서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이거 얘 뭐라고 올까 이거 어디 이렇게 올라나?
설마,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어디, 이 새가 알겠냐, 아랴마는, 자, 요거는 알랴마는, 알겠느냐마는, 다시 말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 자, 이 새가 모른다. 그런데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서 구슬픈 새소리가 들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하나, 둘, 두 가지, 요 자규하고 관련해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청각적 심상, 자규 통해서 청각의 심상, 청각적 심상, 그래서 시각과 청각, 초전과 중장의 청각과 심상의 대비가 이루어진다. 대비는 차이점이에요. 대조. 그래서 선명한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랴마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자규는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이 뭔지는 별도의 감정이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화자의 감정을 이 새에다 집어넣어서 내가 슬픈데 너도 슬프구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새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겠냐면. 그러니까 나는 슬픈데 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더욱더 그 슬픔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자규는 감정이입은 아닌데 객관적 상관물 요거는 맞고요. 그것으로써 이 화자의 심리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화자의 심리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첫 번째, 이 새는 화자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다. 이 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슬픈 새소리가 들려서 나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해준다. 자, 그리고 정이 많은 것도 병이 안 나요. 잠 못 들어 안 와. 아, 나 진짜 걱정 많아. 잠이 안 와. 이런 시예요. 자, 그래서 주제는 봄밤의 애상감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법으로는 이렇게 봄의 한밤중에 시간을 나타내죠. 한밤중이라는 봄밤이라는 걸 알려주는 시각적 이미지의 시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새를 통해서 청각적 심사 이런 게 대비가 되는데 이거는 감정이입은 아니지만 화자의 심리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밤에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이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출제 요소로서 주제와 표현법, 심상이 사용된 것, 요 객관적 상관물 이런 것들이 출제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각 시 하나별로 표현법이 하나나 두 개 정도씩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할 때 그 표현법 공부해 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 이화의 월백하고 그 다음에 시조 해석의 기본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